자,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BBIC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지수는, 아침에 좀 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 뭐 순간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이 29포인트, 그죠? 0.20%. 일본도 고점 대비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아무튼 우리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로 흘러버렸고, 코스피도 지금 뭐 고점 대비 쭉 밀리는, 아무튼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들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이 현금화에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주력하라는 것은 단기 매매로 또 단기 투자를 했던 이런 종목들로는 좀 현금화를 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내가 투자의 목표를 세웠던 그런 종목들은 또 이렇게 주가가 좀 뭐 비록 하락을 한다고 해서, 그죠?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끌고 나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팔고 나면은 단기야 뭐 쉽게 사고 팔고 하는 거지만 중장기는 또, 그죠? 그 수량을 채우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 시장은 어쨌든 뭐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9월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7월, 8월, 9월 정도는 코스피가 월봉상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10월이 오히려 더 좀 힘겹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조정에 의해서 좀 이 시장의 이런 수급 자체가 침체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금만 지수가 좀 또 무너지니까, 그죠? 쉽게 무너지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기술적 반등에 성공은 했죠, 그죠? 근데 성공은 했지만 여전히 이제 국채 금리는 뭐 다시 1.52로 올라갔고,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뭐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이따가 홍콩 증시가 또 시작이 되면 또 그와 연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약간 이제 마이너스로 흐르면서 지수가 또 한 단계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지금 뭐 오늘 요 셀트 그룹주들도 최근에 뭐 어제도 이제 급락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뭐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장중에 플러스를 냈지만 뭐 지수가 밀리면서 다시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그죠? 3%.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 나름 뭐 이번 시장에서도 이번 지수 급락에서도 견조하게 잘 버텼었는데, 오늘 조금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움도 그렇고 LNF라든지 이런 쪽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장기로 가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 됐든 또 뭐 삼성 SL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그죠? 일부 이제 고점에서만 비중을 좀 줄여놓는 그런 전략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개별 부분에서의 단기는 어쨌든 조금 현금 확보를 해놓는 그런 좀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뭐 워낙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자, 오늘 수급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도 매도를 했지만 오늘도 지금 현재 523억 외국인들 매도고요. 지금 기관들도 지금 금융투자도 뭐 825억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지수가 좀 크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지만 결국 뭐 지수 상승을 못 시켰고, 근데 오늘도 지금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좀 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연기금, 이 연기금이 참 이게 시장을 어쨌든 좀 주가의 이 오르고 내림을, 그죠? 좀 많이 좌지우지를 요즘 합니다. 항상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연기금 좀 살 때는 그 지수가 그나마 좀 나왔는데 오후에 연기금이 팔면서 이제 또 지수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 때는 낙폭이 심했으니까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뭐 또 매수를 막 하는 그런 또 트레이더들도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현금은 아무튼 아껴라. 그러나 이제 현금이 많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술적 반등을 하려고 해서, 그죠? 일부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제 또 보면 일단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지수가 아무튼 어제 이제 어쨌든 꼬리를 다는 땡김으로 아직까지 이 저점을 깨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2930포인트대 29 여기를 이탈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는 2770까지도 또 쉽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고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바닥이 될지 안 될지는, 그죠? 지금 뭐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좀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주가가 단기에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지지가 가능할 수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쨌든 주가는 단기에 또 이렇게 하락폭이 크면 기술적 반등을 줍니다.
그죠? 기술적 반등을. 그런 기술적 반등을 활용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일부 여러분들이 이 현금화가 부족한 그런 투자분들은 좀 현금화를, 그죠?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뭐 주봉상도 그 위치에, 그러니까 일단 주봉상도 이제 요 60주 2평, 그죠? 요 2평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올해 아무튼 주봉상으로든 일본상으로든 올해 주가의 저점이 아무튼 요 2930포인트였기 때문에 저점을 깬다는 것은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도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3150을 깨고 또 3050을 깨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깬다면 또 지수 한 단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770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현금화를 아끼고 현금화가 없는 분들은, 그죠? 좀 현금화를 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0593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켜줘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도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 요 라인이죠. 그러니까, 요 라인이라는 것은 작년 연말에 주가가 거의 한 2, 3주 행보했던, 그러니까 이 매듭이죠. 그러니까 매듭. 그러니까, 매듭이 올라갈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매듭이라는 것은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이 매듭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건데, 1차적으로 삼성전자는 요 단기 요 저점은 72,000원, 3,000원대는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부분에서 아무튼 요 지지대 부분, 그러니까, 지금 2,000원대, 그죠? 여기를 일단, 삼성전자는 지켜야 될 지금 필요성이 있다. 여기를 깬다면 그때는 또 한 단계 더 68,000원까지도, 그죠? 우리는 고려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요 카카오가 이제, 어제 또, 김범수 의장이 이제 국회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카카오. 자, 카카오도 지금 이제 결국은 요 저점, 이 고점 저점 사이인가, 어쨌든 이 저점 부분, 그러니까 이 저점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해 5월 달에 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저점 부분에서 주가를 이제 선추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시장 자체가, 또 지수 자체가 이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카카오도 또 오늘 어제 빠지고 오늘 오른다고 해서, 그죠?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현금을 아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시장 자체가 이게 우리가 차트를 보는 분들도 물론 이제 시장을 무시하고 초단기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죠? 시장 무시하고 그냥 기술적으로 샀다 팔다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그동안에 좀 빠지지 않아서 이렇게 빼트린 건지 오늘 좀 빠지네요. 그죠? 포스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어쨌든 그동안에 시장에 비해서도,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세웠던 그런 과정에서 올 거의 지금 2월 달에 고점 만들고 계속 세웠잖아요. 그죠?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상승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덜 빠졌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수가 좀 오르는 과정에서는 조금 지금 하락폭이 큰데,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매수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좀 자제를 말씀을 드렸으나, 중장기로 우리가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대세가, 그죠? 어렵다고 해서 다 매도를 해버리면 또 새로운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물량을 더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일단 끌고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개별 분모대 이렇게 크게 오르는 부분도 없어요. 그죠? 없고,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쪽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아침에 이쪽이 좋다가 지금 쭉 밀려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이런 쪽도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지 않다면 매수를 해봄직도 하지만, 또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워낙 불투명하니까, 그죠?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봐라. 일부 또 수익이 난 부분에서는 일부 좀 현금화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죠? 지금 이제 시장이 완전히 침체 국면으로 가는 그런 지금
시장 흐름이에요. 그죠? 오늘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뭐 이쪽에 이제 일부, 물론 뭐 게임주들이 또 오늘 급등을 하지만, 이런 쪽은 이제 최근에 엔터주들이 급등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금을 아끼면서, 그죠?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 자, 00027 기아차 한번 볼까요? 기아차. 자, 기아차도 지금 이제 추세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으로 접고 반등을 주는데 또 하락으로 접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차도 이제 여기서, 기아차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74,000원을 그죠? 또 이업한다면 또 한 단계, 요것도 뭐 좀 65,000원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야 될 것이고, 지금 뭐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일단 뭐 리드하고 지배하니까, 그죠? 삼성전자의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흐름을,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쪽에 그동안 주도주였던 이제 전기차 쪽, 2차전지 이런 쪽도 지금, 그죠? 근데 2차전지의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지금 뭐 성장 산업은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취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한번 보면요. 자, 셀트리온은 이제, 자, 어제 아무튼 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좀 BBIC, 그죠? 아무튼 뭐 셀트리온이 어쨌든 B의 대표인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많이 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연루된 그런 상황도 있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은 뭐 워낙 또 악재적인 공매도에 또 많은 그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잖아요. 오늘은 이제 하루 공매도가 어제 워낙 공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제 공매도가 정지되는 또 그런 오늘 하루이기도 해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아침에 조금 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계 쪽은 오늘 메릴린치가 지금 계속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뭐 이쪽 국내 창고 쪽, 뭐 키움이든 미래든 또 뭐 이쪽 삼성이든, 그죠? 이런 쪽에 매도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오늘 좀 양봉을 좀 시연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요 저점을 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요 라인, 그러니까 1만원 4,5천원 정도 요 부분에서는 좀 이제 다시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저번 4월달, 5월달, 6월달에 박스권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또 저항대, 지지대, 그죠? 역할을 할 수 있는, 올라갈 때는 저항대였지만 이제 반대로 내려올 때니까 지지대 역할. 그러니까 이런 저점을 깨버리니까 주가가 급락, 저점을 깨버리니까 급락, 그리고 이제 이 또 저점도 깨버리니까, 그죠? 뭐 동시에 깨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주가는 요 라인에 21만 뭐 4,5천원 요 전후에서, 그죠? 조금 또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인데요. 시장. 자,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아무튼 뭐 지금 불안한, 지금 지수가 또 9%까지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섣불리 매수보다는 좀 현금화에 주력을 하시고, 지금 뭐 아무튼 미국도 그렇고 전 글로벌 주식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시장이 여기서 좀 하락을 한다면 또 상당히 좀 힘들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좋을 때야 덤비고 하는 거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현금이 최고의 또, 그죠? 기술이기도 하니까 현금은 아끼시면서 일부 현금화에 좀 주력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은 그죠?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로 또 일부 이제 뭐 중기 투자 부분에서의 수익이 났던 그런 부분에서만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힘든 시장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안 좋으면 또 좋은 시장이 도래할 것으로, 그죠? 항상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또 셀트리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7시 셀트리온 방송 시간을 진행을 하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